어제도 그렇고 요 며칠 계속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건물주 혹은 시행사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보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시행사 대표들이나 시공사 대표들, 시행사나 시공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PF 대출이 안 나와서, 정부가 PF 대출을 막아서, 은행이 PF 대출을 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PF 대출을 막은 적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PF 대출을 내줄 때 좀 더 깐깐하게 정말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라고 했지, PF 대출을 내주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 프로젝트를 보고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회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행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토지 가격, 땅값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 계약서를 들고 계약금만 치러놓은 상태에서 은행을 찾아가죠. 이 땅에다가 이런 프로젝트, 대부분은 오피스텔을 짓겠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짓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니 대출을 좀 해주세요.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땅값을 이만큼이나 지불을 하고, 공사비도 예전에는 평당 550, 600에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지역 중견업체도 평당 900, 100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서울의 대한민국 메이저 1군 업체들은 1100, 1300만 원까지 견적을 내기도 합니다. 시공비로, 평당 건축 비용을.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땅값을 비싸게 주고 사왔고 건축 비용이 이만큼 들 것이니 이렇게 이 땅에다 당신들이 건축을 해서 시행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평당 2,500, 3,000 혹은 3,500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겨야지만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당신들이 가져온 사업 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동네는 바로 옆에 지금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평당 1,600, 1,500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신들이 무슨 재주로 여기다가 새 아파트 짓고 혹은 새 오피스텔을 지어서 평당 2,500, 2,700, 3,000에 분양을 하겠다는 말이냐. 당신들 여기 가격을 분양 못하고 이 금액에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 없어. 부산시내 당신들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돈을 빌려주지 못해. 혹은 당신들이 여기다가 오피스텔을 짓고 해서 땅값을 싸게 샀네요. 평당 1,600에 아파트를 분양하겠다, 평당 1,200에 오피스텔을 분양하겠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근데 이 동네는 지하철도 다니지 않고 학군도 없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주변에 조금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네다. 여기는 평당 1,300에 1,200에 분양을 해도 분양받을 사람이 없는 지역이야. 이런 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돈 못 빌려줘. 왜? 우리도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례처럼 분양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비싸게 땅을 사고 건축비용도 이미 높아져 있고, 그런 데서 지역 평균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을 해서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갚겠다? 이거 분양성, 사업성이 없어. 혹은 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허허벌판에 새 아파트 지어놨다고 여기다가 분양을 하겠다고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이 동네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분양성이 없어. 분양을 하지 못하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을 당신들이 갚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PF 대출을 내줄 수 없어.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이유로 PF 대출을 안 내줬던 거지, PF 대출을 정부가 막거나 금융사가 막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사업이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동네 하겠다고 하는 지역들 보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 그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없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산 시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는 지역에 다 들여다봐도 5%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지역, 재개발로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지을 땅, 이런 것들을 보면, 부지를 봤을 때 여기에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능할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개발이고 기획이잖아요. 이 땅에는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위치가 되겠다. 아니야, 여기는 땅값도 비싸고 주변에 주거 용도로 쓰기에는 주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주거 용도의 건물은 안 되겠어. 그러면 이 땅은 뭘로 쓸 수 있을까? 상업용 건물 한번 생각해 볼까? 상업용 건물을 지으면 여기에 상가 분양이 될까? 입점이 잘 될까? 근데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건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월차임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메디칼 건물은 될까? 여기 메디칼을 건물을 지으면 메디칼 병원들이 입점을 할까?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가 입점하려면 인근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좀 어린이들이 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까운 곳에 있나? 없네. 그러면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정형외과는 가능할까?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그냥 한 2, 3분, 5분 정도 이 거리에 일단 정형외과로서 실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입원실이나 각종 장비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차를 타고 올 수 있으니까 정형외과로서의 건물을 짓는 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에 맞게 내가 제안을 하거나 그쪽으로 계속 이게 메디컬 건물을 지을 땅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 그러면 메디컬 건물을 지을 사람들한테 이걸 자꾸 제안을 해봐야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모르면 내 옆에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게 중개가 됩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농사를 지을 땅인데 여기에 상가 건물을 지읍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땅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려고 내놓은 땅들도 외곽으로 가면 연산동에도 아니면 수영구 이쪽에도 오래전부터 팔려고 내놓은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팔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땅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평수 맞다고 이 땅에다가 오피스를 짓는 사람 찾는다 그랬죠. 이 땅 어떻습니까? 가 아니라 오피스텔을 지을 만한 위치가 되는지,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분양해서 충분히 분양성이나 혹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땅인지, 메디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기 시외곽 쪽에 허허벌판에 평수 맞다고 여기 있습니다 500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내가 고민해보고 들여다보고 이게 합당한지 적당한지 그렇게 먼저 판단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